면적 기준으로 보면 다 되고 나면 거의 잠실 뺨치는 수준으로 면적이 넓을 건데 강북권 최대 주거지가 될 수도 있겠다. 아파트는 망고쌤. 하계동 1320세대 현대우성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건축을 확정했다.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확정을 해야 돼요. 우리 재건축이라는 거는 헌 아파트를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후 불량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후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30년이 넘으면 노후하다고 하니까 노후 기준을 만족시키니까 노후는 연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30년이 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안전진단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하고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면 예비안전진단을 먼저 지자체에다 신청하는데 주민의 10%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사비를 들여서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1차를 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2등급이 나오면 정밀안전진단을 1차를 하면 A, B, C, D, E 등급이 나오는데 A, B, C 등급은 튼튼하기 때문에 재건축 불가고 2등급은 바로 재건축이고요.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안전진단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 이게 2차 정밀안전진단 또는 적정성 검토라는 건데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규칙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냐면 D등급인데 지자체장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그래서 2차 정밀안전진단이 많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주민들이 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3억에서 5억씩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 대출로 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열심히 재건축 좀 하시라고 지금 팍팍 밀어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압구정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서민 주거 지역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요 기사의 문구들이 이해가 되는데 하계동 현대우성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밀안전진단 사실은 1차가 통과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등급을 받았으니까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조합이 역세권 종상향을 건의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이거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노원구 정밀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10곳으로 늘었다. 한번 볼게요. 현대우성아파트는 노원구청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2등급을 통보받았다. 자, 이로써 노원구의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는 10개가 됐는데 월계시형, 이게 강북 최대어죠. 월계시형. 미미3이라고 그러죠. 미성, 미룡, 3호, 3차. 그리고 3호, 3차 위에 있는 3호, 4차도 통과가 됐고 상계주공 1, 2, 3, 6 5는 이미 됐고 1, 2, 3, 6 그다음에 상계안양 그리고 상계미도 하계장미까지 10곳으로 넘어갔다. 여기는 이제 안전진단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지구 지정되고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988년에 착공됐고요. 그 다음에 하계역세권이에요. 하계역세권. 동북선이 개통되면 더블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용적률이 209%인데 용적률이 209%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제 이게 사업성이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인데 이게 대형 평형이 많아요. 그 동네에 비해서 대형 평형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뛰어난 건 아니야. 그래서 사업성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종상향을 그래서 건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종상향. 근데 현대우성 아파트는 2020년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가 탈락했어. 근데 2021년에 다시 신청했는데 웃긴 거죠. 예비안전진단을 했다가 탈락했는데 1년 지나서 하니까 이제 통과가 됐어.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었죠. 그 이전 정권에서는 구조안전성을 50%로 봤단 말이에요. 구조안전성하고 50%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안전성은 무슨 의미냐면 딱 이거예요. 무너지겠슈? 안 무너지겠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안전성이 그냥 50%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튼튼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중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높이 올려야 되니까 튼튼하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탈락했다는 거죠. 95%가 탈락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준 건데 구조안전성을 30%로 낮췄어요. 그래서 다른 걸 올렸죠. 다른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조안전성 빼고 나머지 3개는 그냥 살기 힘들어? 녹물 나와? 주차장 없어? 막 맨날 부서져가지고 수리하는데 비용 많이 들어? 그러면 해. 튼튼해도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안전성이 30%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튼튼해도 살기 힘들면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뀌고 나서부터는 거의 대부분 통과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집인데 1, 2년 사이에 절대 안 돼 하다가 대부분 통과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되게 긴 이야기고 10년, 20년의 싸움인데 이게 좀 기준을 좀 딱 정해놓고 좀 안 바뀌게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믿고 진행했는데 딱 하려 그러면 뭐 바꾸고 계속 바꾸고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 비즈니스고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자, 하계역 인근에는 극동 근영벽산 그리고 그 다음에 한신청구에도 이미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요. 정밀 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청솔아파트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자, 그러니까 뭐 여기 하계역 인근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울 강북 최대화 월계 시형도 정밀 안전진단 통과했고 상계주공 3단계도 통과했고 중계 그린 아파트가 이제 시작하죠. 태릉 우승 아파트 등도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겁니다. 예비 안전진단은 무려 30곳이 진행 중이다. 30곳이.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1, 2년 지나면 50개 정도가 전부 다 통과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노원구. 면적 기준으로 보면 다 되고 나면 거의 잠실 뺨치는 수준으로 면적이 넓을 건데 강북권 최대 주거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노원구는요. 대부분 평지예요. 평지에 대단지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온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또 포인트 보면은 뭐냐면 역세권 종상향 건인데요. 역세권 종상향이 뭐냐면 역세권인 경우에 종상향을 뭐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300%가 보통 주거지역은 한 개인데 준주거지역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종상향해서 500%까지 하거든요. 500%. 그러면 얘가 이제 아까 하계 우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용적률이 한 200% 됐잖아요. 200% 됐으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최대 300%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자기 집만한 사이즈 받고 나서 좀 더 큰 거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받고 나면 100% 정도를 일반 분양에서 그 이익으로 이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건데 이걸 500%까지 해버리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이 막 3-4배 늘어나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업성이 확 올라가니까 500%를 건의를 했다는데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매우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해주고 나면 딴 데도 해달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하계에 보시면 여기가 그 아파트예요. 현대우성 여기인데 보시면 하계역이 여기 있죠. 하계역 있죠. 그럼 여기 보면은 하계역 앞에는 세이버존하고 하나은행 건물이 있는데 요거 그 월지대학병원 있고 여기 두 개 빼면 상업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역세권 바로 역세권이니까 500%로 해주고 상업시설 이렇게 깔고 이렇게 쫙 깔아주면 여기 상권도 살고 살기가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종상향을 해주는데 그 역세권의 이제 범위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런 데다가 아파트를 재건축해갖고 1층에 상가를 쫙 깔고 이러면은 상권도 살고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세이버전하고 여기 이제 하나은행 건물 요거 정도밖에 없거든요. 동네가 확 바뀔 거다.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철 출구를 중심으로 있잖아요. 반경 500m 정도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반경 500m 하면 출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500m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정규 강의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요 500m가 되는데 이 500m를 원을 그렸을 때 단지가 50% 이상 단지 면적의 50% 이상이 이 원 안에 들어가면 역세권으로 판단해서 종상향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이게 되면 엄청난 특혜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들도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 많았는데 좀 어렵기도 했는데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고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